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진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엔지니어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영어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이런 얘기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하나의 영어를 늘리는 제 나름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필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국에서 정규교육을 다 받고 자랐고요. 초, 중, 고, 대학교 다 한국에서 나오고 군대도 다녀오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한 3년 정도 하다가 거의 30이 가까운 나이에 미국에 석사를 하러 처음 이제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었고, 그렇게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미국 테크 인더스트리에서 자리를 잡아서 한 거의 이제 3년차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원 준비를 했다 보니까 시험으로 공부하는 영어에 있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본 것 같아요. 일단 수능 영어를 했겠죠, 10대 때. 그 다음에 토익, 탭스 이런 것도 봤었고, 대학원을 하면서는 토플이다, GR이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고,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알았고, 해석할 줄 알았고, 쓸 줄도 알았고, 그렇게 됐었죠, 결국에는 그 시험 준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미국에 딱 왔을 때 뭐랄까 정말 현타가 많이 오는 그런 순간들이 초장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미국에 처음 오면은 해야 되는 게 일단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밥을 먹으러 샌드위치 하나를 사 먹으러 가는데도 그 영어를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빵을 부어준다, 만다 이 영어 표현조차 처음에는 그게 들리질 않고 반응을 할 수가 없고, 거기서부터 버벅버벅 하는 것부터 해서 또 은행 계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집 같은 거 렌트 해야 되죠. 이런 거 하려고 이제 가는데 혼자 가면은 그 영어가 너무 안 들리고 말은 더더욱 못하니까, 미국으로 나오기 전에도 영어가 고생이겠구나 물론 예상은 했지만, 딱 이렇게 처음에 오고 며칠이 지나면서 이제 더 현실 자각이 확실히 많이 됐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겠다. 그러면 이제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영어 공부를 한 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밥 하나 제대로 못 사 먹을 것 같으면은 영어로 어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관료죄 이런 거 평소에 쓰지도 않을 그런 단어들은 싹 다 외우고 있는데, 당장 일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드는데, 예를 들면 겨드랑이가 영어로 단어가 뭔지 몰라서 말을 못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영어에 대한 벽은 제가 대학원 학교를 다닐 때보다 오히려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 좀 이렇게 확연하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사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들 이제 서로서로 자기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많이 생겼냐, 저한테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하는 것 같은 프로젝트에서 제가 내야 될 목소리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내지 못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는 잘 모르는 애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든지, 또 이제 기술적인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조금 오류가 있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저는 또 근거도 나름대로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말을 제가 주장을 하려고 하다가도 버벅버벅 하다 보면은 중간에 말이 끊겨버리고, 그러면 말을 뺏겨버리고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 목소리가 묻혀져 버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서는 간혹가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도 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면서 답답함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어떻게 보면은 더 늘어야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계속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 굉장히 어떤 아기의 그런 발산, 에너지의 표출 이런 거 같은 상태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저는 이제 이미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3년 이렇게 했었으니까, 또 엔지니어라는 똑같은 직군을 했었으니까 이미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내공이랄까 그런 게 조금은 있는 상태인데, 근데 다만 나의 이제 표현력이랄 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제 언어적인 그릇이 제 생각을 도저히 담아내질 못하니까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밖으로 나가진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안에서 골마버리고 답답해서 터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근데 또 결국에는 이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속의 답답함이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터져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말 문이 트이고 어떻게든 이제 내가 말을 해야겠다, 그거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해서 어떤 토론의 시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미리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면 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지 이런 식으로 몇 수 앞을 미리 바라보고 들어간다든지, 혹은 즉흥적으로라도 이제 직감이 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내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은 나는 분명히 지금 억울해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말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이제 어떻게든 제 논리를 또 영어로 펴고 있고,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었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직장생활 3년차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영어는 매일매일 되게 크게 다가오는 산이고, 하루하루가 서바이벌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딱 영어 하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식은땀이 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예를 들어서 한 10명 이렇게 들어오는 회의에서 내가 뭔가를 주도를
주도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죠. 식은땀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또 돌발적인 상황 같은 걸 다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하게 성인이 되고 나서 외국에 나가서 뭐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면서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가 다 되고 나서 새로운 언어를 그 모국어처럼 구사하게 된다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간 정리를 잠깐 해보고 가면은, 성인이 돼서 외국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들면은 영어 때문에 정말 서러운 상황도 많이 생기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다,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라도.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 영어를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데, 특히 회화에 관련된 영어를 늘리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방법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드려볼까 싶어요. 물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얘기를 하죠. 뭐 미드를 많이 보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화 영어 요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조금 특별히 말씀드려볼 부분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회화를 습득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영어권에 있는 유튜버들이 하는 것 중에서 약간 뭐 팟캐스트 같은 느낌으로, 영상이긴 한데 거의 오디오가 중심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뭐 자기가 조사한 바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뭐 나누는 그런 채널들.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가는 주제들, 예를 들면은 뭐 퍼스널 파이낸스라든지 제 뭐 테크 인더스트리의 이야기라든지, 저는 농구를 좋아하니까 NBA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개인이 혼자서 뭐 6분이든 8분이든 10분이든 나와서 의견을 전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런 소스들이 저한테는 영어를 늘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관심이 제가 가는 주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꾸준히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단어들이 사용이 되는지, 어떤 표현들이 사용이 되는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듣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 토픽에 대한 어떤 보캐블러리가 굉장히 느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제 미드 같은 상황과는 다르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을 정리한 내용을 뭐 6분이든 8분이든 이렇게 긴 호흡의 이야기를 듣는 거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의견을 전개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사용하는지, 그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환경에서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논리 전개라든지 이런 구조 같은 부분도 조금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고요. 또 유튜브의 특성상 개인의 그런 말하는 특징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의 특별한 말버릇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이제 그거를 본인이 체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좋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영어를 많이 늘릴 수 있었는데 뭐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저에게 있어서 영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의 어려움으로 다가왔는지, 그 다음에 저는 영어를 늘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도움이 좀 많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무리하는 말로, 사람들은 간혹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데 있어서 영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혹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래도 충분히 즐겁게 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 경험은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이게 영어를 못해도 그 진입장벽이 낮은 건 맞아요.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엔지니어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게 코어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괜찮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는 조직이라는 환경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려다 보면은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그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본인에게 답답함으로 돌아오고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못 잡게 된다든지, 혹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으로 다가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느껴졌어 가지고, 또 혹시나 미국 테크 인더스트리로 진출을 꿈꾸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서, 아, 영어도 굉장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면 더 만족도 높은 커리어를 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